괴산 소관은 뇌 위에는 그 진깨고 밑에는 간깨죠. 그리고 그 괴의 모양을 보면은 삼효와 사효가 양효고 그 위아래 두 효들이 각각 음효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새가 이렇게 날개를 편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과는 뭐 지나침, 심함 이런 것들을 뜻하는데 소과니까 조금 지나치다 이런 뜻으로 이제 풀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태풍대과께가 크게 지나치다 이래가지고 뭔가 큰 일을 세게 하는 그런 느낌이 되었다고 하면 소과는 조금 지나치다. 그 어떤 뭐 일의 크기, 색이 이런 거를 좀 비교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소과계 때는 그래서 큰 일이 아니라 작은 일을 하는 걸 가리킨다. 조금 지나치다는 거는 조금 지나치다는 말이 이 내산소각계가 양효보다 음효가 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음효가 양효보다 많은 데서 오는 그런 성질을 소과라고 한다. 소각계는 그래서 조금 지나침에 믿어. 소과의 도를 그 발휘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괴사를 한번 볼게요. 괴사, 소과형, 이정, 기소사, 가소사, 불가대사, 비조유지음, 불이상, 의하, 대길. 소과는 형통하니 고듬이 이롭다. 가소사, 작은 일은 가하고 대사, 불가대사, 큰 일은 불가하다. 비조가, 그러니까 나는 새가 소리를 남기니 의상, 올라가는 건 마땅하지 않고 의하, 내려오면 마땅하니 크게 길하다. 이렇게 이제 괴사를 풀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작은 일에 형통하다는 것은 그 큰 일을 행하는 거는 소과때 맞지 않는다라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리정이 뭐냐면 이천은 이거를 이렇게 굽은 것을 바로 잡는데 지나침을 쓴다. 이렇게 풀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굽은 것을 펴는 것처럼 뭔가를 고치고 다지는 거 이런 것으로 그 지나침을 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소과가 지나침을 어떤 식으로 쓰느냐 이런 거를 이제 보자는 거죠. 단전에서 바로 그 소과계의 괴의 모양이 새의 형상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새가 날면서 유, 지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가 날면서 소리를 내면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게 되잖아요. 그렇게 주목을 받는데 그런데 올라가면 마땅치 않고 내려오면 마땅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소리를 내며 나는 거는 이미 조금 지나친 걸 표현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더 올라간다는 거는 음의 덕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음의 덕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려감이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전은 그 산 위에서 진동하는 그 우레소리는 좀 과한 것의 상징인데 조금 과한 일의 범주가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행실에서 공손함이 과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슬픔을 함께하는 것이 과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 검소함이 과한 것이 그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소과에서 조금 지나치는 거를 쓰는 거는 이런 쪽에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손함을 좀 과하게 공손하고 또 슬픔은 더 슬퍼하는 거를 과하게 해서 슬픔을 나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세 가지는 작은 일이니까 이렇게 작은 일에 과한 것은 소각계의 때에는 오히려 길하다. 또 괴사는 이런 방식으로 작은 것을 쓰는 거, 그러니까 조금 지나친 것을 쓰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이제 각각의 효사로 보면서 다시 한번 그 소과의 도를 한번 풀어볼게요. 초육, 비조, 이흉. 초육은 나는 새이니 흉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간깨잖아요. 학계는. 간깨의 맨 아래 효는 멈춰 있어야 되는 그런 자리죠. 그런데 비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새처럼 높이 날아오르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양의 자리에 음이 왔으니까 일단 자기의 처지와 분수를 잘 파악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그 흉함을 피하지 못한다. 더구나 이제
그 진동하는 재질 위에 이제 진깨가 상깨가 이제 진깨잖아요. 진깨는 진동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그 구사가 호응 관계에 있어요. 호응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안정하지 못하고 조급하게 자리를 떠서 되게 날아오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조급함이 비조, 그러니까 너무 미처 손쓸 사이 없이 너무 빨리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상전에서는 이걸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멈춰 있어야 하는 자리인데 지나쳐서 빨리 날아오르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흉하다 이렇게 초효를 풀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기효 볼게요. 유기, 과기초, 우기비, 불급기군, 우기신, 무구. 여기서 이제 조는 할아버지고 비는 할머니고 이런 식으로 풀거든요. 그래서 유기는 그 할아버지를 지나서 그 할머니를 만나니 불급기군, 그 군주에 미치지 않고 우기신, 그 신하를 만나면 허물이 없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인지 한번 좀 자세히 보면요. 6, 2는 일단 좀 중정한 자리죠. 그래서 여기에서 소각계에서는 6, 5와 함께 그 작은 일에 과한 덕을 발휘하는 주체가 될 수 있어요. 6, 2는. 6, 2의 입장에서 보면 여기에서 이제 그 과기조는 그 할아버지가 이제 구사이고 그 다음에 우기비 할머니는 이제 6, 5를 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6, 2는 되게 이제 부드러운 덕을 가지고 있는 주체인데 6, 5도 여기에서는 이제 그 부드러운 덕을 가지고 있는 그 군주잖아요. 그러니까 6, 2와 6, 5는 뜻이 통하는 관계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데 소과계의 때는 이제 소과 약간 지나침이 계속해서 있는 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과계의 때에는 늘 지나침의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음의 관계가 관계가 오히려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나치는 것이 좀 적을 수 있어서. 그래서 불급기구는 그러니까 이제 6, 2가 그 군주와 호응하는 것이 군주에게는 좀 유약한 군주이기 때문에 약간 압력으로 과하게 작용할 수 있는 거를 경계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상전에서는 불국기운 신, 불과 가야에 대해서 이천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과의 때에는 일이 보통을 넘지 않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되게 대부분 다 좀 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주를 만날 때 그 양강인 9-3을 만나지 않고 이제 6-5를 만나라고 말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기신은 그 임금을 넘으려 하지 말고 그 신하의 도리를 다하라는 뜻이다. 여기에서 보면은 그 우기비와 우기신에서 그 우자를 그 해석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어떤 그 차이가 좀 나는데 우기비는 어쨌든 만난다는 거고요. 우기신은 그 신하에 맞는 도리에 합당하게 맞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기비와 우기신을 해석하는 방식이 약간 다르다는 거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9-3은 불과 방지, 종혹, 장지, 흉. 9-3은 지나치게 막지 않으면 쫓아와 덜어 상하니 흉할 것이다. 여기에서 이제 9-3은 강강의 재질이죠. 뭐 강의 자리에 강이 맞기도 하고 정이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강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성질을 고수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어떤 음의 그 시기와 미움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이때 9-3은 지나침을 써야 되는 거군요. 소가 괴이니까. 지나치게,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그 지나치게 하는 일은 그 소인을 방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치게 하지 않으면 그 음이 도발해서 해치게 되니까 이렇게 되면 흉하게 될 거다. 이렇게 이제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소과할 때는 일을 과하게 하고 그런 뒤에 중도를 이룬다. 9-3에게 일을 과하게 하라는 거는 바로 소인을 방비하는데 지나침을 쓰라는 거죠. 9-4 볼게요. 9-4 무구, 불과, 우지, 왕려, 필계, 물용, 명정.
구사는 허물이 없다. 허물이 없으니 여기에서 그 9~3효에 보면은 그 불과 방지가 있거든요. 근데 불과 방지는 붙여갖고 해석을 했고 여기에서 불과 우지는 떼어서 그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과하지 않아서 우지, 적당함을 맞는다 하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왕녀 필계는 가면 위태로우니 반드시 경계해야 된다. 그리고 불용영정, 오래 고집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이제 무슨 뜻일까 생각해보면요. 구사는 어쨌든 6~5 옆에 있는 그 유약한 군주 옆에 있는 강한 신하거든요. 그래서 강하니까 지나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소과계이니까. 구삼에 근데 이제 이 소과계에 음이 2개고 음이 이제 3효와 4효에 있잖아요. 그런데 구삼은 바른 자리에, 그러니까 강의 자리에 강이 와서 되게 강한 재질을 가지고 있는데 구사는 음의 자리에 이제 강이 왔으니까 이미 지나치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마땅함을 얻은 존재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 군주를 보필하는데 허물이 없는 상태예요. 구사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왕녀 필계가 있잖아요. 여기서 왕은 이천에 따르면은 유를 버리고 강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사가 가지고 있는 강의 재질을 음의 자리에 있으면서 지나침이 좀 덜한 걸로 포지셔닝이 돼 있는데 그 유를 버리고 강으로 나아가는 거. 근데 그거는 경계해야 된다 얘기하는 거죠. 무룡영정은 굳고 강한 양의 성질을 잘 다스려서 때에 따라서는 강하게 고집하는 것을 버려야 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주자는 마땅히 때의입니다. 때의 마땅함을 따를 것이요. 굳게 지켜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 강할 때는 강하고 또 그 고집하는 것을 버릴 때는 버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제 구사 가지고 있는 어떤 재질에 따라서 경계하지 않으면 지나칠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6~5 위룬, 부루, 자석교, 공익, 취피, 제혈. 6~5는 구름이 가득하나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인데 그게 이제 내가 서쪽 그 교회로부터 함이다. 공이 자 여기서는 그 익은 쏘아 맞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이 저 구멍에 있는 것을 쏘아 맞춘다. 또 이것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는 거죠. 6~5는 미룬부루라는 거는 되게 큰 일을 할 수 없는 거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름은 빽빽해가지고 뭔가를 막 터지기 직전인데 아직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일을 하려 하나 못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바로 구름이 빽빽한데 비가 내리지 않는 형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상전에 보면은 이 6~5하고 상6을 비교해서 6~5의 상황을 이상이라고 하고 상6을 이항이라고 비교해서 말을 해요. 그래서 이때의 이상은 그 이미 이자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너무 그러니까 너무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미 너무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것을 비유해죠. 그래서 이미 너무 높은 자리에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비를 내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비라는 거는 이렇게 상하가 이렇게 맞아가지고 빗방 엉켜서 이제 비가 내려와야 되는데 너무 올라가 버리니까 이제 비를 내릴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6~5와 6~2의 결합은 그 음운 관계이니까 어차피 큰 일을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또 서쪽이라는 것은 음의 방향이고 6~2와 6~5는 서로 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결합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쏘아서 맞추듯이 그렇게 해서 6~2와 결합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인재를 등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종의 공채가 아닌 특채 같은 거,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상육 볼게요. 상육, 부루, 과지, 비조, 리지, 흉, 시위, 재생. 상육은 적당함을 맞지 않아서 과도한 거다. 비조, 리지, 나는 새가 빨리 떠나니 흉하다. 시위, 이것을 일러서 재생이라고 한다.
이미 이제 소과학의 맨 끝에서 이미 지나쳐버린 상태거든요. 그래서 상륙이 이제 음효기 때문에 이치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치에 맞지 않고, 그 다음에 날아오르는 것이 이미 지나침에 극에 달했어요. 소과계에서는 비조가 초효와 상효에 나오죠. 근데 자리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다른데, 초육의 비조는 이제 정음 관계에 있는 구사를 향해서 날아가는 거고, 상육의 비조는 지나치게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은 아랑곳 없이 그냥 허황된 것을 쫓아서 경고망동하는 것을 이제 그 상륙을 비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상전에서 이것을 이제 이항이라고 해서 이상보다 훨씬 더 지나친, 이제 거의 극에 달한 이런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과계에서 보면은 전체적으로 다 지나치죠. 조금 지나친 거. 그 지나침을 또 써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쓰느냐, 그 작은 지나침을 쓰는 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소과, 형, 리정, 가소사, 불가대사, 비조, 유지음, 불의상, 의하, 대길, 초유, 비조, 이흉, 유기, 과기조, 우기비, 불극기군, 우기신, 무구, 구삼, 불과방지, 종혹장지, 흉, 구사, 무구, 불과우지, 왕여필계, 무룡영정, 유고, 미룬, 부루, 자서교, 공익치, 피재혈, 상류, 부루, 과지, 비조, 이지, 흉, 시위, 재생.